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2022년 아스코 GI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 특별한 게 없었는데요. 이 HLB의 작년 이제 재작년 바이오업계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같이 좀 다뤄져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경쟁력 강화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그래서 HLB는 최근에 이제 M&A로 덩치를 많이 키웠습니다. 2년 사이에 이 노토스 CRO 회사, 그 다음에 FA 일회용 소미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 회사고요. 그 다음에 G3BNT는 올해 이제 프리BLDA를 2월 달에 앞두고 있는 NRDO 형태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디포럼 제야. 이렇게 4개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작년에는 BW하고 12 발행을 통해서 메자닌 자금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진양곤 회장이 전문적인 이제 M&A 전문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HLB 전체 그룹 입장에서 보면 연구과정, 그 다음에 비임상, 사람에게 이제 투여하기 전에 동물 형태 하는 부분들과 임상 개발, 제조, 유통, 이런 이제 전 분야의 어떤 전문 회사를 수직적으로 좀 확보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필요한 어떤 회사들 하나씩 인수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파이프라인도 기존의 리보세라님 하나뿐만 해서 이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재무적인 어떤 상태들도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아니면 이제 개별로 보면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 지정이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이제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어떤 원천적인 재무상의 어떤 어려움들, 불확실성을 이 M&A를 통해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탄탄한 어떤 재무적인 상태에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상승이 좀 기대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미증시 하락,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기술주 하락들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났고요. 국내 증시는 1월달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메드팩토, 그리고 오늘 또 신라젠의 어떤 어제 오후에 결국 이제 상장지 재개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가 되었다가 이 부분들이 폐지로 일단 최종적인 결정은 좀 더 있어 봐야 됩니다만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주에 최근에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HLB도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넥스트 사이언스가 좀 많이 빠졌고 시간에도 조금 좀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12월 말에 1월달 초에 이제 자문위 개최와 뭔가 빠른 이제 보건부의 최종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기대되었던 부분이 한 달 가까이 또 지금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언급한 뭐 VN 익스프레스는 이제 이미 많이 다루었던 지난달 뭐 30일에 보호는 관련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자문이 어떤 결과 이후에 보건부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어떤 동일한 내용들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HLB 제약이라든지 HL 생명과학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2022년 아스코 관련되는 GI 소식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전해드리면, 요게 이제 아스코죠.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클리니컬 언컬러지인데요. 미국에 보면 이제 암학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크게 보면 이제 AACR하고 이제 아스코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아스코는 올해 6월 달에 열려요. 예. 여기가 이제 애뉴얼 미팅이 6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고요. 거기에 있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클리니컬 언컬러지에 있는 요 아스코 GI 위장암 관련되는 심포지엄이 또 1월 달에 매년 열립니다. 이 HLB는 2015년도부터 여기에 좀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간해가 대규모로 나와서 시장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1월 달에는 작년에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을 때니까 크게 뭐
부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티닙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게 항서제약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으로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오고요. 아파티닙으로 검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의 포스트 섹션입니다. 별도로 이제 뭐 사람이 나와서 하기보다는 이 포스트 섹션에 올라가는데요. 예, 온라인으로 발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식도, 위암, 기타 위장간암. 이제 위장간암은 이제 뭐 지하에서 위암하고는 좀 발생 부위나 이게 좀 다르긴 다른데, 보통 이제 식도, 위, 뭐 소장, 결장, 직장 어느 부위에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가 21일 오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결과가 사실은 이제 학회 발표의 어떤 흐름들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의 흐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리보세라님이 완전 간해가 이제 35명의 환자가 완전 간해를 보였다. 완전 간해율도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작년에 4건의 논문이 아스코 GI 2021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대규모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캄넬리주만과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에 어떤 좀 결론을 낼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HLB 셀, 요거는 이제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죠. 자, HLB 셀이 개발 중인 이제 체내용 지혈제 HLB LS200 IND 변경을 이제 식약처가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지혈제 관련되는 회사로 이제 상장 회사가 이노테라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LB LS200은 간절제술 시 1차 지혈 후 이제 삼출 형태의 출혈이 계속된 환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수술용 지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는 3상 임상 시험에 해당되는 학정 임상으로요. 이 분말 형태의 대조군과 비교해 비혈등성을 증명하고 지혈 성능 및 안전성을 비교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자 138명 대상으로 1년 반 정도 진행되는데요. 자, 이두훈 HLB 셀 대표가 이 5분 지혈 성공률이 100%로 기존의 어떤 전분유리의 분말 지혈제과 비교해 가지고 우월한 이 지혈 특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번 학정 시험에서 약물의 효능, 경쟁력을 입증해 가지고 빠르게 지혈제 시장을 선도하겠다. 지혈제 시장도 뭐 상당히 규모가 작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또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크게 뭐 부각되는 어떤 기사는 아닙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이제 HLB 관련주들 다시 결국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단기 이제 파라볼릭자가 한 2주간 이어왔던 상승 추세 흐름이 오늘 또 이제 빠지면서 다시 하락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이 나왔으면서,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을 기대가 지난주에 결국 이제 나노젠의 어떤 결과들이 현지에서 나오지 못하 보니까요.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예, 밴드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 하락의 흐름들이 다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뭔가 이 12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좀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연초에 보여줬다가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지지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지난주 중순 이후부터 다시 또 이제 내려오면서 결국 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HLB 관련되는 이제 수급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 5일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조금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계속 사주고 있는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가 작년도 이제 9월달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57,000원, 5만원 요런 라인들을 지키지 못하면 뭐 4만원까지 이제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빠르게 반등을 안 하면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 반등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간 조정을 지금 3개월 이상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예, 1월달 들어서는 거래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줄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압박하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거 또 누르면서 좀 누르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넥스트 사이언스가 어제 어떤 흐름들을 다시 돌리는 이제 이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의 시가를 내리면서 시간에도 지금 한 2%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는 아직 이제 볼린저 밴드 중간선 21선 이평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젠의 어떤 결과들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의 결과들이 언제 나오느냐가 HLB 관련주들의 흐름에서는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현재 어떤 소식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건데 충분히 나올 만한 어떤 지점들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제 현지 소식을 좀 기다리면서 HLB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